생명공학 기술 인간생활 자 부분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그리고 2018년도 9월 모의평가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사용되는 제한 요소와 재조합 DNA가 도입된 대장균을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세요. 자, 제한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고 인식 서열과 절단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절단되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요런 부분이 뭐다? 점착성 말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아파1 같은 경우에는 점착성 말단, 예를 들어 점착성 말단 같은 경우 여기가 어떻게 돼요? GGCC가 됩니다. 물론 5'에서 3'.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착성 말단이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점착성 말단은 뭐가 돼요? 5' GGCC. 여기도 GGCC네요. 똑같네요, 두 개가.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CCGG죠. CCGG. 얘도 5'에서 CCGG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같고 요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점착성 말단. 스틱엔드라고 하는 요 부분. 자, 제한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 DNA 조각 말단의 단일 가닥이 서로 상보적이면 DNA 조각은 연결 요소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착성 말단이 같아야지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상보적으로. DNA가 도입된 대장균 선별 방법이에요. 인슐린 유전자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갖는 대장균을 선별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가 여기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락지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락지 유전자가 있고, 자, 요거 제한 요소를 처리했습니다. 뭐로 처리했어요? 자, 요거로 처리했어요. 요 제한 요소를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인슐린 유전자 제한 요소 당연히 동일한 걸로 처리를 해야겠죠? 동일한 거 처리해야 되고, 연결 요소 처리해서 두 개를 요거를 요렇게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DNA 이렇게 인슐린 유전자가 이 플라스미드로 삽입이 되면 재조합 DNA를 완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별을 하기 위해서 엠피실린과 엑스가를 포함한 배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 자, 락지. 자, 여기 우리 락지가 좀 파란색이었죠? 이 락지 유전자 산물은 엑스가를 분해해서 대장균을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 유전자가 지금 인슐린 유전자가 여기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삽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락지 유전자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깨지겠죠. 그러면 락지 유전자의 산물이 X가를 분해해서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푸른색 군체에서는 당연히 락지 유전자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깨지면 안 돼요. 흰색 군체가 뭐 한 거예요? 흰색 군체가 재조합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어디에 살아야 돼요?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요건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엠피실린 엠피실린 배지에서 얘네들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흰색과 푸른색은 자란다. 그럼 요거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X가를 통해서 이 락지 유전자, 즉 인슐린 유전자가 이 사이에 끼어들었다면 락지 유전자의 산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엠피실린에 대한 저항성이 있죠. 두 개 모두 다 군체를 형성했으니까요. 니은은 인슐린 유전자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갖는다. 흰색 군체가 바로 뭐다? 인슐린 유전자가 재조합된 부분이다.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푸른색을 갖고 있다는 거는 락지 유전자가 살아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인슐린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은 거를 의미합니다. 자, 디귿. 니은을 얻을 수 있는 제한 요소 가로는 자, 표에서 두 가지가 있다. 자, 니은을 얻을 수 있는. 자, 그러면 니은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동일한 제한 요소를 처리해야지 이 점착성 말단이 동일해야지 상보적으로 결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 건 요거 하나 있었어요. 요 제한 요소를 잘랐죠. 그럼 동일한
동일한 점착성 말단을 갖는 부위가 누구 있었어요? 얘 아니고 얘 아니고. 그렇죠. 요 제한 요소. 따라서 표에서 제한 요소 뭐뭐가 있다? 엑스마 뭐 요거 1과 그다음 NGO, MIV V가 아니라 그렇죠. 요거 4번짜리 요 제한 요소 그 다음에 요거 1. 그래서 두 가지가 표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 9월 모의평가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8년도 9월 모의평가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나중에 이런 실제로 재조합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계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구를 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이용되는 제한 요소와 재조합 DNA가 도입된 대장균을 선별하는 방법이에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이번에 그림 가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끊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림 가는 유전자 Y. 자, 유전자 Y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아, 유전자 Y가 650 BP. 베이스 페어를 갖고 있는 유전자 Y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이 얘는 누구냐? DNA X입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가 2800 염기쌍 베이스 페어를 갖고 있는 플라스미드 P를 나타낸 거예요. X의 A, E는 각각 제한 요소 A와 또는 B의 절단 위치를 나타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X를 A로 절단했을 때와 B로 절단했을 때가 달라요. A를 절단할 경우에는 3개, B로 절단했을 경우에는 4개의 DNA 조각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P의 A와 B의 절단 위치는 지금 A 절단 위치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자, B의 절단 위치 한번 체크해 볼까요? B의 절단 위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그러면 지금 위치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A 절단 위치는 여기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 그 다음 B의 절단 위치는 여기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선별할 때, 대장균을 선별할 때 요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의 산물은 우리 이거 계속 앞에서 했네요. 얘의 산물은 물질 G를 분해해서 대장균 군체를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로 만약에 절단했을 경우, if B로 절단할 경우는 여기가 잘려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흰색의 군체를 띠겠죠? 그리고 A로 절단할 경우에는 여기 저당분해 요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푸른색을 띠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상황을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그림 다에서 X를 A 또는 B로 절단해서 생긴 DNA 조각을, 이 조각을 P, 플라스미드에 삽입해서 만든 제조합 플라스미드 P1, 2, 3 염기쌍. 자, 염기쌍 수로 한번 보시면 3850, 3500, 3040 베이스 페어래요. 이 염기쌍은 이 전체 제조합 된 거죠. 그러면 원래 P가 얼마였어요? 원래 2800이었죠. 그러면 이 제조합되기 전에 원래 그 플라스미드 P의 값을 빼면 잘린 이 DNA X의 조각의 수가 나오겠죠. 베이스 페어가 나오겠죠. 염기쌍 수가. 그래서 다 2800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3850에서 2800 빼면 얼마 나오죠? 그쵸. P1은 1050. 베이스 페어, 염기쌍인 X인 조각을 삽입을 한 거겠고,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에는 2800 빼니까 얼마예요? 700입니다. 700인 X의 조각, 그 다음에 P3 같은 경우는 2800 빼면은 240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의 조합을 알아야 돼요. 조합을. 어떻게? 1050조각이 나오려면, 여기 지금 베이스 페어가 나왔습니다. 1050조각이 나오려면 뭐와 뭐가 합쳐져야 될까요? 1050조각. 이것도 조합을 해야겠네요. 1050, 여기 100, 여기 부분을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자르다고 하면,
요만큼이 230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10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650, 240 더하면 960에 1050 나오네요.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50 염기쌍을 갖는 그런 X 조각이 나온다. 그렇다면 얘는 지금 그러니까 B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자르면 여기 한 조각,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조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조각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 요 조각, 두 번째 조각이 바로 1050 베이스 페어, 염기쌍을 갖는 X-DNA 조각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B와 E를 절단한 부분이 그 DNA 조각 몇 조각이 나오죠? 세 조각이 나와요. 세 조각이 나오는 거는 뭐로 절단했을 때? A로 절단했을 때. 그래서 효소 그러니까 A의 효소의 절단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B와 E다. 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는 B와 E 부분으로 절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균 1 얻었고요. 그 다음에 P2를 볼게요. P2는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P2는 보라색으로. 자, P2는 3,500에서 700이 나왔단 말이에요. 700은 딱 보자마자 650하고 50의 조합으로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럼 650하고 50. 650이 바로 무엇을 갖고 있는 유전자? 아, 얘가 유전자 Y구나. 아, 유전자 Y는 그럼 B2에 있겠네요. 즉, 대장균 2에 있겠네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40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24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딱 나오자. 다른 걸로 또 아까 색깔을 검은색으로. 240은 여기 C와 D를 절단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얘는 바로 C와 D 사이다. 사이를 절단한 거다. 이 사이를 절단 X조각을 삽입한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B와 E를 절단한 부분이 A의 효소의 절단 위치라면 자, B의 효소의 절단 위치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나머지가 되겠죠? A, C, D가 되겠죠? A, C, D. 세 군데. 그럼 A, C, D를 요 A, 그 다음에 C, D를 조각조각 내면 몇 개가 나와요? 4조각이 나오죠, 4조각.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너무 복잡해 보이긴 한데 여기 CD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뭐로 자른 거예요? 제한효소 B로 자른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B이니까 얘는 A 효소로 자른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 Y는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별을 했어요. 엠피실린과 카나마이신 물질 G 첨가 배지에서 배양을 했더니 기억은 카나마이신 물질 G 첨가 배지에서 배양을 했을 때 기억은 지금 푸른색을 띱니다. 자, 푸른색을 띈다라는 것은 뭐로 절단했을 때? 그렇죠. 방금 했었죠. A 효소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 A와 P를 그러니까 A로 절단한 거죠. X와 P를 A로 절단한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풀어볼까요? 자, A와 B 절단 부분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돌연변이 고려하지 않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X에서 A의 절단 위치는 B와 E다. 확인했죠? B와 E. 기억 맞고. 기억은 2의 군체다? 자, 기억은 2의 군체요? 아니죠. A 요소로 자른 거니까 누구의 군체다? 대장균 1의 군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라의 엠피실린 첨가 배지에서 형성된 군체는 모두 Y를 갖는다? 자, 라의 엠피실린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엠피실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라려면 A가 아니고 누구로 잘라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자라려면 B로 잘라야 돼요. B로. 그럼 형성된 군체는 모두 Y를 갖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얘도 효소 B로 자른 거고 얘도 지금 650하고 50이 나왔을 때 650하고 50은 A와 C를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도 A와 C의 절단 부분이니까 얘도 효소 B다. 그래서 효소 A와 B와 B로 자른 부분. 그래서 B의 효소 B로 자른 거는 Y를 갖고 있죠. 여기 Y 갖고 있죠. C와 D를 자른 부분에서도 유전자 Y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제한효소와 재조합된 DNA가 도입된 대장균을 선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번 적용을 하면서 문제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